이후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자원개발 공기업도 과거 사업을 남북 협력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앞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등을 예비조사 차원에서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역사학계의 아이돌로 아주 유명하신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심용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식당과 술집 근로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7년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임시 일용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상용 근로자는 올해 1분기 지난해 동기보다 1,500. 사실은 이제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3.1운동이라는 것이 이 100만 명이 넘는 민족의 의기가 드러났던 순간이라면 그것이 비로소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물리적인 실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국내에 있었던 식민지 백성들만의 힘이 아니라 만주라든지 연해주, 그리고 뭐 하와이나 미주 같은 곳곳의 세계에서 뻗어나갔었던 어떤 그런 수많은 민족들의 염원이 하나의 어떤 힘으로 결집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어떤 청춘, 그리고 목사님이 사셨던 길을 이제 사실 목사님 직접 가시면 좋은데 제가 대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잘 보고 오고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많이 늦었지만 그래서 너무 그랬으면 시간 그랬을 거예요. 네. 내가 다시 살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지? 심용환이요. 신용권. 네.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평신도들과 전상덕 같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주의를 깨고 나오면서 사실은 그 다음으로 이런 신민회나 만주 무장투쟁 일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강연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워요. 아무리 나름대로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해도 언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지 모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대 때는 찬양으로 아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 뭐 있으면 저한테 손 좀 들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 그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일제 시대 때 한국 기독교인들이 독립을 위해 한 것은 무엇이나요? 그게 이제 아마 중요한 고민거리.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한 게 많죠. 그리고 우리는 주로 좋은 영광.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인들이 독립을 위해 뭘 했냐고. 청년들은 모르지. 그때 북한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를 거야. 사회는 중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데 그 정신적인 뒷받침되는 게 없었는데 그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양 문화와 함께 들어오고 서양 문화의 그 참 열매라 할 수 있는 부국강병 이런 것이 오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하는 이런 일반적인 그 생각들이 좀 있었고요. 만인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고 하는 기독교의 원리에 따라서 그걸 믿는 것이 좋겠다 하고 사실 목숨을 내놓고 기독교를 수용한 구한말 이후에 그 사회적 상황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기독교를 처음 수용했고 그분들에 의해서 당시에 우리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그 봉건성, 그 다음에 외세성 이런 걸 극복하고 또 이제 그런 그 문명 개화한 새로운 신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19세기 말 왜 많은 사람들이 북간도에 이주하게 된 걸까요? 청일전쟁의 결과 속에서 청이라는 세력이 쇠퇴하고 일본과 러시아라는 새로운 세력이 충돌하는 가운데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되게 전쟁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전쟁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헐벗은 자가 남는. 헐벗은 자. 그렇죠. 근데 우리 땅에 와서 지들끼리 싸우면 헐벗은 자는 우리 땅에서 남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헐벗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는 거냐? 아니면 모험을 걸고 한번 지금 예멘 난민들처럼 뭔가 한번 바다에 몸을 던져서 가느냐? 아니면 먼 길을 떠나 보는 거냐? 야, 그게 딱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우리도 그때 많이 아마. 그분들이 북한도로 가게 된 건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죠.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초창기에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많았죠. 근데 그 경제적인 빈곤의 원인이 뭐냐면 정치적인 배경이거든요. 일제의 끊임없는 침략.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는 걸 이분들이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정치 문제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빈곤 문제가 결국 정치적인 억압의 바탕이 되고 있었다. 이걸 깨닫는 거죠. 북간도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 배울 학교도 농사지을 땅도 모든 나누는 이웃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계셨다네. 없는 것은 단 하나, 나라뿐이었지.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두 보여주고 싶어. 북간도의 역사는 자네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와는 달라. 다른 곳에선 1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 우리 북간도에서는 겨우 10년 동안에 다 일어났어. 한시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 전율이 느껴졌어요. 저도 기독교인이고 역사를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내 귀로 직접 듣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어. 어렴풋한 기억이라도 남은 사람은 말이야. 우리 고향 북간도의 일들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네. 부디 자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자네였군. 그래, 올 줄 알았어. 오늘은 기운이 더 나네. 몇 마디 더 할 수 있겠어. 내가 7살 때 목사가 되려고 결정했거든. 7살에요? 내가 가서 뭐가 될래? 물었거든. 그러니까 내 머리에 떨어져서 김비양길 목사야. 목사가 어떤 일 하는 것인지. 저는 김비양길 목사는 목사인 동시에 교사요. 일대 한국인의 지도자거든. 네네.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말하고 같을 거야. 네.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거야. 네네. 삶의 보람차기구나. 네, 알겠습니다. 진짜로. 네, 보내주세요. 네. 사실 북간도가 정확히 어딘지 몰랐어요. 그런데 와보니 정말 넓어요. 땅끝이 다 보이네요.
사실 이곳은 우리 역사의 땅이었지. 밭을 갈다 보면 고구려 때 기와 조각이 나오기도 했다니까. 저 아래 좀 봐봐. 우리의 산하와 다를 바 없지 않아? 난 이 땅에서 태어났어. 여기가 내 고향이지. 사실 북간도는 멀지 않죠. 맞아. 통일만 된다면 한달음이지. 새벽 시장에 왔는데 진짜 한국 같아요. 시장 풍경도 전혀 낯설지가 않고요. 사람들도 그대로야. 그런데 혹시 자네 핑거리, 그러니까 사과 배라고 아나? 배 모양이지만 사과 맛이 나는 과일이야.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데. 진짜 배 같은데 사과 맛이 났어요. 이거 처음 보네. 예.谢谢. 중국인이면서도 우리 민족인 중국 조선족을 상징한다네. 지금은 비록 국적은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들인 신앙이었어. 주님의 복음 말이야. 와, 중국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볼 줄 몰랐어요. 바로 이 거리에도 교회가 있었어. 무려 100년도 더 전에 말이야. 하지만 다른 것들은 너무 변했지. 북간도가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상상이라도 했겠나. 내 고향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남은 것이 거의 없어. 부탁일세. 자네의 기억에라도 북간도의 모습을 남겨주게. 모두 사라지기 전에. 아니, 저 불꽃처럼 내가 사라지기 전에 말이야. 많이 담아갈게요. 저 역시 알고 싶었어요. 역사의 힘이 뭉쳐진 북간도에서 벌어진 일들 말이에요. 아, 저기가 바로 선바위군요. 그래, 저 선바위가 내려다보는 여기가 바로 북간도 한인의 역사가 시작된 명동촌이야. 우리 문씨 집안을 비롯해서 김학연 목사님 가문, 그리고 우리 외갓집인 김해 김씨 김학교 선생 가문, 그리고 남씨 가문이 먼저 이곳에 왔지. 그리고 나중에 윤동주 시인의 가문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네. 우리 아버지 문재린 목사 말씀으로는 600만 평 정도 되는 넓은 땅을 사서 들어왔대. 지금으로 따지면 이 분당 신도시 정도 되는 크기니까 엄청난 넓이였지. 이 땅에 도착한 5 가문은 각자 땅을 나누어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 훨씬 전에 이제 민족운동을 할 새로운 터전을, 영토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북간도에 이제 그 장제 마을이라고 하는 이제 명동촌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도자들은 대개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했던 한경도 지역에 그런 그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북간도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이 땅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 땅을 보고 옛날에는 그렇게 뭐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많이 나와가지고 팔아서 돈도 벌고 이제 그런 거를 봐가지고 이제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중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둘이 같이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억압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일본 사람들한테 그 억압하는 거 하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그런 경우도 그런 거를 막는 사람이 그냥 나서서 막는 사람이 김영애 목사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중에 간도에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원래 간도에서 나는 곡물은 밀, 콩, 옥수수가 대부분이었어. 땅에 물기를 내고 논을 만들어서 벼를 심기 시작한 것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처음이었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물기를 만들고 돌밭을 갈아 논을 만들었지. 쌀이 생명줄인 우리 민족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 진짜 우리 땅이 됐다는 얘기기도 하고 이 너른 땅에서 그냥 농사만 지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네. 하지만 우리에겐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 농사를 짓더라도 학전, 경전, 군전 시설 딱 나눠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자기랑 먹고 사는 거 3분의 1, 애들 가르치는 거 3분의 1, 독립운동 후원하는 거 3분의 1. 이처럼 철저하게. 그러니까 마을을 조성할 때부터 목적이 그거예요. 후손들을 위해 김학연 선생은 규암제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셨지. 선생은 맹자를 10,000번이나 읽은 유학자셨어. 그러니 교육도 당연히 유학 중심일 수밖에. 유학을 통한 이제 교육 운동을 거기서 전개했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근대 교육을 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세상은 변하고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근대 과학과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가지고 침략을 해오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유학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 아닌가요? 갑자기 여긴 왜? 상동교회의 역사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이자 동시에 우리 독립운동사와 다름없다네. 저기 상동교회 청년의 명단을 좀 봐봐. 와, 저 명단만 봐도 이건 정말 어벤져스가 따로 없네요. 혹시 그렇다면? 맞아. 북간도의 기독교 역사는 여기서 시작됐지. 특히 북간도 지역을 개척했던 분들 가운데 초창기 분들이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전덕기 목사의 지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백성들을 잘 섬기는 거다. 나라가 잘 돼야 그게 바로 기독교 올바른 신앙이에요. 혹시 이분들을 아나?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고종이 보낸 밀사들이야. 이주는 그때 상동 청년의 회장이었고 이상솔도 북간도에 머물고 있었지. 이상솔은 용정에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세웠어. 서전서숙은 북간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었어. 서전서숙을 시작으로 드디어 북간도에도 신학문이 보급된 거야.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네요. 저기 설립자 이상설을 기리는 정자도 보이고요. 하지만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이상설이 돌아오지 못하자 서전서숙은 문을 닫았죠. 그때 김학연 선생이 그 뒤를 이어서
명동촌에 명동학교를 세웠어. 곳곳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지. 하지만 새 문물을 가르칠 선생님이 부족했다네. 그때 나타난 분이 바로 상동 청년회 출신 이동휘 선생이야. 이미 국내에서 교육 활동으로 이름이 높았던 분이지. 그 이동희라고 하는 분이 북간도에 기독교를 전하고 교육운동을 하기 위해서 북간도 교육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 북간도 교육회에 말하자면 간도 선교를 책임맡던 분이 정재면이라고 하는 이제 전도사였고, 처음엔 이동희 선생한테 부탁했겠죠. 그러나 이동희 선생이 뭐 계속 왔다 갔다 다니면서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희 선생이 추천한 게 정재면 선생이죠. 그러니까 정재면 선생이 가가지고 단판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학교를 할 터인데 학교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 조선의 선비와 지식인들이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걸까라고 할 때 나중에 뭐 그냥 풀리는 문제더라고.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 떠도는 백성들, 그 틈바구니에서 태어난 한 지식인으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역사 전공자에서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대안에 대한 목마름을 기독교가 해결해 줬던 게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왕조는 이제 대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일제가 쳐들어서 망하기 이전에 임진왜란 이후부터 이제 나라가 병 들어가고 세도 정치 이후에도 병 들어가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완벽하게 이제 고인물, 썩은 물이 되어가는 왕조 속에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던 게 미국 선교사들이 보여주는 어떤 미국적 정신이자 기독교 정신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새로운 정치 사회적 상상력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게 사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고민했지만 실제로는 내 민족을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거든. 그러니까 아마 지식인들은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지식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다음에 내 백성과 내 백성의 민족의 살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가 하는 이 고민들을 이제 같이 했던 거죠. 이 결정이 우리 북간도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꿔버렸다네. 얼마나 고민이 컸겠어요. 이분들이 대대로 신봉해왔던 유교, 그걸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해서 이분들이 개종을 결심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백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죠. 유교가 갖고 있는 민족의식, 이것을 세계화시키면서 정의만 갖고 주장하고 체면과 신의만 주장하던 데 사랑과 포용, 세계 동포주의를 갖고 이 명동학교의 성격을 기독교로 바꾸는 것이 정재면 선생님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김약은 선생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명동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됐고, 단지 민족의 독립만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의 꿈을 주었던 것이 기독교 복음의 나는 본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따라 서양 문물도 들어왔지. 하지만 우리 것도 절대 놓지 않았어. 우리가 소학교 다닐 때는 우리 민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가르치고 한국말로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한국 애하고 싸움 안 해요. 자, 싸움하면 이제 모여가지고 중국 애하고 한국 애들이 모여가지고 일본 애들 때릴 적은 있었지만, 그러한 민족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 또 거기서 이제 가장 정직하게
이게 살아나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고 학교 옆에는 바로 교회가 섰어. 당연했지. 이 사진을 보면 새로운 학문과 사상이 절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목표를 위해서 말이죠. 조국의 독립말이에요. 새벽 2시면은 온 공동체가 다 깨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28장이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준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상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통한 하나의 민족 운동이 북간도를 통해서 전파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북간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명동교회, 100년 전 불같은 믿음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젠 그냥 관광지가 되었네요. 그래도 그동안 수많은 후손들의 노력으로 이만큼이라도 남은 거야. 지금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니 뭐든 좀 아쉬울 수밖에.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입구도 막아버리고 너무 아쉬워요. 강대상밖에 없네. 그때 교회가 서고 나서 부흥회가 많이 열렸었지. 북간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래. 특히 이동희 선생이 올 때면 말이야,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창문도 모두 열어뒀다고 들었어. 우리가 내 땅을 버리고 여기 왜 왔냐 말입니까? 단지 먹고 살려 여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자리를 잡으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3,000개의 교회와 3,000개 학교가 세워지면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이동희 선생 말처럼 되기 시작했어. 북간도 곳곳에 기독교 마을이 생겨났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지었다고. 그 골짜기에 가보시면 진짜 골짜기잖아요. 그 골짜기에 황무지를 사가지고 성을 쌓잖아요. 토성을.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기독교 이상촌을 만드는 거예요. 고국을 고향을 떠나서 북간도에 갈 때부터 이미 그런 신앙적인 목표가 있었던 거죠. 우린 단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리로 피난 가는 거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럼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교회는 그저 우리 알 때 그저 이제 그냥 그저 대여섯 살까 따라는 다녔겠는데 우리는 낳기 전부터 다녔지. 그럼 그때는 그냥 이 동네 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셨을 때예요? 그때는 그저 옛날에는 새들 있잖아요, 소가. 네네. 소 전화기 토요일 날에 색깔 다 빼다 전화기 저기 일요일 날 한날 우티 잘 입고 거기서 논단 말 예배 보면. 예배 준비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 그날에 할날은 그저 예배만 보고 잘 논단 말이야. 여기 원래 좀 기독교인들이 많은 마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어렸을 때는 대부분 교회를 많이 그렇지, 다니셨죠. 우리 그전에 합했는데 네네네. 가가다 진 저기 양로호 여기 올라와야겠다. 그래서 저 아래 집을 줬지. 어르신 교회터는 그럼 어디예요? 요 전주 때 그저 한 서너 미터 더 들어가게 한지. 전봇대 좀 뒤에. 응. 그리고 이거는 얼마에 나오는지 뭐 이거 그 다음엔 다 앞이. 근데 교회도 진짜 규모는 작은 규모는 아니네요. 그렇지. 그때는 사람 많으니까.
자네 눈에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네. 신앙으로 조국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 말이야. 시간은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지만 역사는 아닌가 봐요. 맘먹은 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맞아. 어른들은 그때 적어도 북관도에서는 일본이 물러갈 줄 알았대. 그만큼 우리들의 열망이 컸다는 말이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네. 일본은 이미 조선을 완전히 삼킬 준비를 모두 마친 거지. 일본은 1907년 간도에 통가부 파출소를 설치했죠. 청나라는 이빨 빠진 호랑이라 뒷짐만 지고 바라보고 있었고요. (1909년에는) 아예 일본 영사관을 세워버렸잖아요. 사실 자국민 보호가 아니라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움츠러들 사람들이 아니지. 위기는 더 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나? 그냥 평범한 마을이잖아요. 여기 뭐가 있나요? 이 집을 잘 살펴봐봐. 뭔가 엄청난 것이 숨어 있다네. 전형적인 함경도식 가옥이네요. 겨울에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남쪽처럼 대청마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밭전자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이죠. 원래 함경도에서 살던 집을 그대로 옮겨온 거지. 집에 사는 사람도 그대로고 생활 방식도 그대로인데 어찌 집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겠나. 그런데 말이야, 자네 저 처마 끝을 자세히 좀 보라고. 자, 봤나? 이게 북간도 기독교인들의 배짱이야. 일본 헌병들이 득실되는 곳에서 이런 걸 내걸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험한 땅에 와서 이 땅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태극기를 통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십자가가 되면서 우리가 한민족의 정체성 위에서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였다라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세계 이렇게 만들어서 기와를 구워서 이 당당하게 건물 위에다 이렇게 매일매일 걸어놓고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애절하고. 우리 북간도 한인들의 자치에 대한 열망은 처음 이주해온 때부터 시작됐어. 그렇지만 일본의 방해하고 중국의 견제로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 드디어 간민교육회를 시작으로 1913년 간민회를 거쳐 훗날 대한국민회라는 독립운동단체로 변화 발전시켰지.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어. 그 조직 자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였거든. 간도 노회 밑에 시찰회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시찰 구역에 말하자면 국민의 오부 조직을 놓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오지부가 어디에다 그 근거를 두었냐.
그러면 지부사령부를 딴 어떤 그 건물이나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뒀냐? 아니었어요. 그 지부사령부가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독립운동의 기지가 됐지. 군사교육 교재를 부탁하는 편지에 예수교 학교라고 당당하게 쓴 것도 좀 보게나. 사실은 북간도에 세워졌던 모든 학교, 정동학교, 명동학교, 창동학교, 또 장동학교, 뭐 이런 모든 학교는 일반적인 교육기관이었다기보다는 사관학교와 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그걸 뭘 가지고 증명합니까? 하나는 그 학교에는 병식체조라고 하는, 말하자면 군사훈련을 체육 시간에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을 때 그 음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군가였어요. 또 거기에는 역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역사를 독립운동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월남만국사를 가르쳤어요. 이태리 혁명사를 가르쳤어요. 아메리카 혁명사를 가르쳤어요. 명동촌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뜻대로 이곳 명동학교 출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로 성장하지. 기독교와 함께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고 뒤를 이어서 서양 문물도 전해졌어. 그와 함께 북간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네. 이동희 선생의 영향으로 명동촌부터 여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북간도 여성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어. 우리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누이들의 삶 말이야. 일단 어째 그 사직기지란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재명 목사님네 이름 따라. 아, 정재명 목사님네 이름 따라. 아, 정신태 안전면 그렇다. 그 사모님은 신면이고. 그래 이런데 그게 명동 이름이 신자가 많아. 학교는 전부 신자고. 학교에 전부 신. 전교인들도 신자 많아. 용종의 외국 선교사들까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살고 있던 조계지는 마치 서구의 도시 같았네. 이 조계지들을 보면 마치 이제 유럽 같은 모양을 띠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작은 식민지 같은 느낌들도 많이 나게 되죠. 말 그대로 유럽의 침략의 전초 기지이기도 했지만 또 반대편에선 서양 문물이 최초로 들어오는 곳이기도 했으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북간도의 룽징, 즉 용정에도 이런 조계지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영국덕이라고 부르던 곳이었습니다. 영국덕이에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지. 그 뒷산을 보고 영국댁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 이름이 영국댁이라고 영국 언덕이다 이런 해서 거기 집 개화집들이 좋은 집들이 뭐 한 대여섯 개 있었나 그래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살았어요. 거기 지금 자네가 걸어가는 거기 바로 옆에 근대식 병원이 있었어. 북간도 최초의 근대식 병원, 제창병원 말일세. 부상당한 독립운동가들도 여기서는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네. 캐나다 조계지라 일본 군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거든. 이 영국덕이는 모두 김학연 선생으로부터 시작됐다네. 북간도 조선 백성 200여만 명 중 교회는 40여 개, 교인은
1,600명입니다. 구역을 4개로 나누어 각각 목사와 남녀 전도인 한 사람씩 있어야 목자 잃은 어린 양 같은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김학연 선생의 청원으로 선교사들이 오면서 서양식 병원, 학교, 교회가 생기게 된 거야. 이렇게 용정은 새로운 힘을 갖게 됐다네. 1차 세계대전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입니까? 유럽 지역이죠. 자, 그럼 5년 동안에 유럽에서 농업 생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북간도 지역에 콩이 많이 생산이 돼요. 그게 유럽으로 수출돼 가지고 북간도 지역은 말하자면 세계전쟁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다들 넉넉하게 됐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에너지가 충만해진 때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난 거군요. 그야말로 진짜 북간도의 후예들 말이죠. 그렇지. 우리 형 문익환 목사도, 형 친구인 윤동주 시인도, 그리고 이 쑥스럽지만 나도 그렇지. 이 땅에 정착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독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거야. 1910년대 국내는 북간도와 다르게 일제의 무단 통찰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잖아요. 105인 사건만 봐도 특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너무나 심했어. 그래서 조용히 있었지. 하지만 죽은 게 아니었어. 비참하게 숨어서도 살아서 꿈틀거리며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바로 자유롭게 태극기와 십자가를 들고 맑은 하늘 아래로 나다닐 수 있는 그 날을 말이지. 사실 1910년 강제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1919년까지 국내에서 민족운동은 전무입니다. 1911년에 105인 사건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민족운동 세력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억제했기 때문에 진짜 잠잠했어요. 일본으로서는 이제 드디어 한반도는 완전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터져나간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큰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 그게 잠복했던 거예요. 가물었을 때는 시냇물이 지하로 흐르듯이 그걸 다시 되잖아요. 그 숨어있던 에너지를 폭발시킨 기폭제가 바로 고종황제의 장례식이었죠. 함께 모인 민중들의 열망은 자연스럽게 민족 대표들을 움직였고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 대표입니다. 서울 외 지방에 가면 대부분이 이게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3월에서 5월까지 그 통계를 보니까 잡혀 들어온 사람을 조사하는데 22%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3월에서 그해 12월까지 그걸 조사하니까 그건 17%가 기독교인이에요. 당시에 기독교인 수가 2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2000만 동포라 그랬지만 1600만 오갔습니다. 그러면 1600만의 20만 명이라 한다면 1.5% 내외입니다. 기독교인 수가 1.5% 내외인데 참여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는 17%에서 22%다 한다면은 기독교인의 참여도가 얼마나 크냐? 소금은 많은 게 맛이 아니거든요.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적을수록 거기에는 진짜 목숨을 내걸고 이거는
네, 전생을 걸고도 한번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교다. 이런 사람들만 기독교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되었던 그 시점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는 말 그대로 자기 에너지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때를 잘 맞는 거예요. 그동안 백성들은 억눌려왔지. 짓밟히고 찢기고. 이건 일제강점기 얘기뿐만이 아니야. 우리 역사에서 힘없고 선량한 백성이 언제 기지개 한번 마음 편하게 펴고 산 적이 있었나. 하지만 이땐 달랐어. 두 팔 벌리고 만세를 외쳤지. 높은 분들 만수무강하시라는 만세가 아니라 나를 위한, 바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겠다는 만세였어. 드디어 자각의 시대가 온 거야. 이분 민족 대표 33이 다 평민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의 결과로 그해 4월 달에 상해에서 대한민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제국의 시대에서 민국의 시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 제민의 시대가 됐는데 그건 이미 민족 대표로 자임을 했던 그 33인도 종교인이지만은 그분들이 신분적으로 다 평민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3.1 만세 운동이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해 6월까지 전불이 일어나고 뭐 그것이 여세가 그해 말까지 가지만은 여기에 골개한 분들은 나라가 없을 때 민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어요. 국권도 상실하고 주권도 빼앗기고 그런 상황에서 지도층은 다 은사금 받고 은치금 받고 이렇게 갔는데 일반 평민 출신들이 나라의 이런 국권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봉기했다. 그러니까 민이 중심이 된 3.1운동. 또 말하자면 제국의 시대에서 민국의 시대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혁명이다. 백성이 깨어나자 나라도 깨어났어. 그동안 죽어있던 나라에 피가 돌기 시작한 거야. 바로 너른 광야로 뛰어나갈 수는 없어도 역사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딜 힘이 모이게 됐다고. 그 종이 하나 냈다고 해가지고 독립시켜줄 것 같냐? 이 시기상조다. 어리석다. 내노로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랬대요. 나도 이런 줄을 안다. 나도. 그러나 미랄 하나가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지가 살려고 하면 그냥 하나라 끝나는 거야. 나는 지금 여기 도장 찍고 결국 감옥에 들어갈 터인데 독립을 거두러 들어가는 게 아니다. 독립을 힘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을 거룩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심는 거가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 다 거두려고 하는 기쁨만 누리려고 하거든요. 심는 자의 눈물은 몰라요. 누군가 심는 아픔과 외로움이 있으면 훗날 그걸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죠. 3.1운동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1운동은 그 다음에 적어도 1년 이상을, 그러니까 한 민족이 존재했던 곳에서는 해외 지역이나 국내 지역이나 모든 곳에서 다 3.1운동이 전개됐고, 뜨거운 사랑아 치솟아올라라. 10월 말 이곳에서 무고한 청장년 36명을 이중학살해서
바람아 불어오너라 나는 노을 춤추리 이 온 땅 녹여내면서 역사가 우리를 만들어줘.